지나이다와 재혼. 이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여자 사진 보니까 어때요? 보통 여자가 아니게 생겼어요? 바람피우게 생겼어요? 이 재혼한 아내가 아주 유명한 여자입니다. 물론 첫 번째 아내도 유명한 여자였지만, 이게 이제 지나이다인데, 진짜 아내는 누굽니까? 예프게니아 하잖아요. 예프게니아. 이게 진짜 아내, 첫 아내였죠. 파스나크 첫 아내인데, 화가 발동했잖아요. 그랬는데, 파스나크가 자기 마누라한테 자꾸 파리 가서 활동해라. 꼭 막 권유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새 여자가 생겼으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안 갔거든, 이 여자가. 안 가기 있었는데, 파스나크에게는 지나이다, 이 읽는 방법은 지나이다, 노이하우스라고도 읽고, 뉴호스, 뭐 이렇게 읽거든요. 이게 이제 독일식으로 보면 노이하우스죠. 노이하우스. 독일계 여자예요. 독일 그 혈통이. 지나이다 노이하우스. 이게 남편 이름 아닙니까? 여자들이 시집가면 남편 성을 쓰니까. 남편이 노이하우스거든. 이 노이하우스는 아주 러시아에서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피아노 연주자. 아주 보통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파스네라크하고도 아주 절친한 사이입니다. 근데 그래 해도 되나? 그렇게 절친한 친구 아내와 몰래 빌통을 했다가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래도 되나? 그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는 그 매장됩니다. 우리나라 어떤 문인이나 뭐 그래 했다가 매장돼요. 근데 그때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남자도 뭐 아무 지장 없어요. 어쨌거나 그런 여자. 그 어때요? 그래서 내가 사진 잘 보라 그랬죠. 저런 여자 조심하세요. 저런 여자 남편한테 소개시켜주지 마세요. 이 여자인데 이게 이제 남편이거든. 진짜 남편. 하이니 독일계죠. 하이니 노이하우스. 독일계로 읽으면 그래 되는 거죠. 소비에트 피아니스트, 연주의 시적 감흥과 정교함으로 유명하고 마비로 인해 연주를 중단당한 후에 자살을 기도하다가 구출돼요. 된 뒤 1922년부터 42년 동안 모스크바 음악원 다 알죠? 우리 여러 번 했죠. 찰코프스키도 하고 찰코프스키 모스크바 음악원 교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찰코프스키 음악원 그렇게 부르거든요. 여기서 쉽게 말하면은 러시아의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는 거의 이 사람 제자입니다. 지금도 만큼 생각해봐요. 42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한때 독일 스파이로 몰려. 왜 독일계거든요. 투옥되기도 했고 파스나크와는 평생 절친했다. 그 마누라 뺏기고도 맹끈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정상 아닙니까? 여자가 좋아서 갔는데 남자끼리는 뭐 또 그래 뭐 가도 우리끼리는 친구다. 그 뺏은 게 아니고 뭐 여자가 좋아서 간 거니까. 이 34년에 이혼한 아내 지나이다와 사이 아들 노이하우스. 이것도 피아니스트예요. 손자도 피아니스트. 완전히 그냥 피아노 연주자 집안이라는 거죠. 이 부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파스네라크 여자 세자입니다. 일생 동안 이제 물론 딴 여자도 연애 많이 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세자입니다. 그 파스네라크는 결혼은 2번 했고 첫 번째는 1922년에 해가지고 미술가, 화가였던 예프게니아 룰리에 그리고 첫 아들 낳습니다. 예프게니 빨간 글씨 이건 이름을 외우더라 그랬죠. 예프게니 이게 본처의 맏아들 나중에 파스네라크가 죽은 뒤에 노벨상 못 받았던 걸 아들이 가서 받고 상속도 다 해요. 그 예프게니 이게 이제 23년에 태어납니다. 이 아들이. 그 다음 두 번째 마누라가 지나이다 노이하우스. 그거든. 그럼 이 두 번째 마누라하고 살 때 올가 이빈스카야라는 애인이 생겨요. 나중에 오늘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뒤에 올가 이빈스카야 생겨요. 근데 참 여러분 파스네라크가 막 의사 집앞국 해가지고 막 좋아하죠. 나는 파스네라크를 좋아 안 하거든요. 좋아 안 하는데 내가 강의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파스테나크와 의사제과과가 하도 유명해서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 그 보통 사람들 만나도 러시아 문화 기행했다 하면서 파스테나크도 모르냐 이러면 안 되니까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파스테나크와는 정반대되는 얼마나 혐오스러운 인간이냐는 걸 내가 보여주려고 내가 강의를 넣었단 말이죠. 이 세 여자입니다. 그런데 뭐가 내가 욕하느냐 하면은 이 두 번째 아내를 친구한테 뺏어가지고 살면서도 올가 이비스카야라는 세 번째 애인을 둬요. 또 아주 아예 이 여자하고 살아요. 어? 왜? 이 세 번째 여자 올가 이비스카야는 누구냐면은 지 아내보다도 뭐 더 가깝단 말이야. 지나이다보다 더 가까워지는 여자. 40대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그 완전 본체는 버려두고 올가하고 둘이 그냥 붙어 산 거예요. 이 올가가 의사 지바코의 모델이 라라다. 이래 말. 근데 내가 볼 때는 올가는 미학적으로 보면은 라라가 아니고 미학적으로는 이 두 번째 마누라가 제일 이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자기 마누라들 다 합쳐서 라라를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난 뭐 퍼스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지나이다도 아들 낳아요. 아들이야, 아들 낳아. 그럼 이제 본체로부터는 예프게는 이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장자니까 이게 이제 다 상속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첩이죠. 첩. 아내는 아니니까 장가는 안 갔으니까 여기로부터도 아들이라는 아들이 생겼다. 세 여자입니다. 어때요? 좀 정리를 떨어지지 않나? 자, 어쨌거나 이렇게 장가를 가서 살고 있는데 1930년대라는 거는 그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스탈린이 대탄압을 할 때입니다. 레닌이 죽고 조금 그 정치적인 혼란이 있다가 레닌의 뒤를 이어받아서 딱 집권한 게 스탈린이거든요. 스탈린이 굉장히 음흉해가지고 원래 레닌은 스탈린에게 승계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트로츠키나 뭐 다른 그때 그 뭐 러시아는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섰어요. 그 자기 갖춘 사람들, 혁명가들이. 그랬는데 스탈린이 그 일종의 비서실장격을 했어요. 레닌이 마지막에 한 2년 동안은 아파가지고 외출도 못했거든요. 그럼 마지막 1년 동안은 완전히 그냥 누워있었습니다. 병석에. 그때 스탈린이 이제 비서실장격을 맡아가지고 경호 실장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면회시켜주고 면회도 안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레닌이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거예요. 스탈린이. 그래가지고 도로츠키 쫓아내버리고 쫓아내놓고도 못 믿어버리니까 암살을 시켜버렸잖아요. 도로츠키가 멕시코에서 암살당했거든. 그러고 이제 스탈린이 자기 집권하면서 자기 정적들을 다 죽입니다. 아주 잔혹하게 다 죽여요. 다 숙청하거든. 그때가 30년대가 소련으로서는 막 대숙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파스나크는 여러 가지를 보면은 죽을 운명이에요. 죽을 운명이에요. 여러 가지 그 문학적인 성향이 있는 걸 봐서. 그런데 안 죽었거든. 근데 왜 그랬을까? 스탈린 밑에서 숙청을 안 당했단 말이죠. 한 번도 시베리아 유학을 안 갔어요. 파스나크. 다른 본인들 많이 갔거든.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 하면은 이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파스나크가 번역의 천재입니다. 의학을. 그림도 잘 그리고 번역을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업을 아주 아예 번역을 잡고 이때 이제 스탈린 시대 때 자기 글을 발표하면 그대로 못하니까 번역을 해놓고 합니다. 그 번역이 셰익스피어, 영어죠. 괴테, 독일이죠. 베를린, 프랑스죠. 일긴 독일이죠. 이런 몇 개 국어를 마음대로 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지방 지역 사투리, 그유지야. 이 스탈린 고향이거든, 그루지아. 스탈린 고향 방언도 아주 잘해요. 그리고 그루지아 지역의 민담이나 설화, 뭐,
민요 내려오는 걸 이것도 파스나크가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적하거든 이렇게 이해하면은 스탈린이 자기 지역 그 언어를 알고 번역해 준 게 파스나크다. 그래서 계속 봐줬다는 유언비어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뭔지 몰라요. 자, 1932년 이건 지난번으로 고르키 할 때 기억나죠? 32년 고르키가 뭐 했습니까?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작가 동맹을 해체하고 소련 작가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공식 미학이 된 거예요. 고르키가 했죠. 고르키 할 때 기억나죠? 32년에 작가 동맹을 만들고 34년에 작가 동맹 총회의를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의장이 고르키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공식적으로 온 세계에 선포한 것이 사회주의 사실주의. 이게 문학으로서는 가장 올바른 길이다 하는 이때 했다. 이때 엄청난 탄압을 받습니다. 문학인들이. 혁명 지지파가 아닌 사람은 엄청난 탄압을 받아요. 자, 이랬을 때 탄압받는 사람 중 하나가 만젤슈탄이라는 이게 굉장히 뜨거든요. 러시아 그 망한 뒤에 소비에트 러시아 망한 뒤에 이게 굉장히 뜨는데 그 유럽에서 좋아해요. 유럽은 그냥 소비에트가 싫어하는 작가는 다 좋아하니까 하는데 이 갇혔거든 만젤슈탄이. 갇혔는데 파스르나크가 지도 위태위태한 지경에 있는 파스르나크인데도 불구하고 파스르나크가 나서가지고 이즈베스 차사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잡지사입니다. 이거 가가지고는 편집장 부하린에게 이쪽 석방해란 말이에요. 어떻게 창작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지 이럴 수가 있느냐 욕을 합니다. 그럼 부하린은 여러분 이름 알아두는 게 좋아요. 부하린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스탈린과 거의 맞먹는 이론과 지도력과 그 정치적 명망을 가진 그 쌍벽을 이루는데 스탈린에게 오른팔 기입니다. 거의 실권자예요. 부하린 하직하면 거의 다 그대로 돼요. 그만큼 이론도 밝은 사람이에요. 부하린은 뭐 이쪽 이론에서 아주 그 마르크시즘 이론에서 아주 탁월한 이론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근데 이게 이 잡지의 편집장이거든. 그 편집장 하면 우리나라 이런 데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사회주의 체제는 잡지 편집장이 굉장히 셉니다. 감투가 이거 하나만이 아니고 뭐 정치국원에 뭐 여러 감투 중에서 편집장도 하나 맡아 있는 겁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 집에서 자거든. 일간지란 말이에요. 그 델리버리는 메시지입니다. 뉴스, 영어로 말하면 리포트 이런 뜻을 이 집에서 자 알린다 그런 뜻입니다. 부하린이에요. 부하린. 나중에 숙청돼요. 이게 갇혔던 만델슈탄 이렇게 우리 국어 표기 그 국어 연구에서 만델슈탄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은 만젤슈땀 땀이에요. 땀 그래 부릅니다. 러시아는 타 발음이 없거든. 땀이지. 이게 얼마나 괴팍하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탄압받아 구속된 사람입니다. 아크미즘파 대표예요. 아크미즘. 아마 여러분 워낙 이런 웬만큼 말해도 아크미즘 하는 건 처음 들어볼 거예요. 아크미즘 하는 건 뭐냐? 나중에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일으키면서 스탈린 지하에서 피제됐다가 아내와 남서러시아 보로네츠로 추방당해요. 다시 체포돼서 시베리아 유영 중에 사망합니다. 석방 안 돼. 그냥 석방 안 된 채 탄압 속에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아크미즘이거든. 그리스어로 The Best Age of Man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인데 1910년대 러시아 시운동이에요. 그럼 그게 어떤 거냐? 시를 어떻게 쓰는 거냐? 파스나크도 이런 시예요. 그 내가 파스나크 시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려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좋아할 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내가 지금 소개 안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난 파스나크 시 난 별로로 보거든. 나도 그렇게 쓰겠어요. 근데 뭐 자기는 따는 좋은 시
모험적인 시를 쓴다 그러는데 그 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컴팩트니스, 폼, 형식의 정확성. 이 컴팩트라는 거는 정확보다 더 정확한 적확한 딱들을 만든 거잖아요. 거기다가 표현에서 크레디티, 명정성, 표현은 명정성 이런 걸 추구한다. 얼마나 좋아요 시가.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형식이 적확하고 표현이 명정한데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 안 팔리죠. 그걸 아주 저끼리 모여가지고 좋다고 떠드는 거예요. 이 에키미즘이라는 단어를 만들게 한 것은 평론, 쿠즈민이라는 평론가가 concerning beautiful clarity, 아름다운 명징성에 관하여 하는 거. 이 평론에 나오는 게 이제 이게 아크미즘이다. 아크미즘적인 경향이다. 이래 해가지고 그냥 아크미즘이라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아크미스트들이 주장하는 건, 러시아 아크미스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아폴로니안 클래리티. 아폴로는 뭡니까? 그리스 신화의 아폴로입니다. 그건 뭡니까? 이성, 이지, 명백함 그런 거잖아요. 그런 아폴로적인 정신 발장한 이성적인 그런 거에다가 디오니소스는 뭡니까? 디오니시는 프렌지는 미친 거고, 디오니소스는 취한 상태, 황홀한 상태, 흥분 상태 그런 거거든. 그러면 이성과 비이성, 감성과 이성이 딱 대비시켜가지고 direct expression through 이미지를 통해서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말은. 그 이론은 이렇게 근사한데 시는 좋은 게 없다. 이게 문제죠. 이런 일파들이 모인 카페 이름이 뭐냐? 스트레이 독 카페. 스트레이라는 건 길 잃은, 뭐 방황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뭐 길 잃고 방황하는 개들 카페. 참 미쳤죠. 네오 클래시컬 포럼 오브 모더니즘. 만델슈탐이죠. 만델슈탐 자신은 모더니즘에서 모더니즘 여러 유행의 모험적인 전위주의 모더니즘에서 신고전주의적인 형식이다. 그게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아크미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난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 파들이 좋아하는 시인은 누구냐? 알렉산더 포프, 영국 시인입니다. 드필 고티에, 프랑스 그 시인이자 소설가죠. 드리아드 키프링, 영국의 시인이자 소설가거든. 뭐 이런 사람들과 파르나시안 하는 거는 프랑스의 고다파. 이 파르나스라는 건 알죠? 그리스의 산 이름입니다. 시신들이 살던 산, 그게 파르나스 산이거든. 그러니까 아주 고답적인 거죠. 프랑스에서 이제 고답파시, 폴 바레리라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고답파를 합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건 저는 몰랐대요. 이건 그냥 아주 유식하려 말아놓고 이런 사람들이 다 스테이토 카페 단골들이고 아크미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다. 이것들이 원래 만난 것이 이 카페다. 페들부르에 있습니다. 이 아크미즘 작가들 단골입니다. 소굴. 이랬습니다. 간판. 이게 바로 그 카페 이름입니다. 러시아 말로 하면 이렇게 돼. 스테이토 카페. 그런데 이제 만델시간 건으로 석방해라. 그 부하린, 막강한 당시 뭐 권력의 2인자 격인 부하린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항의하고. 그랬는데 스탈린이 아무 예고도 없이 직접 파송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깜짝 놀랐죠. 전화를 받으니까 스탈린. 그래가지고 막 절절 맺겠죠. 그런데 여기 대해서 몇 가지 당신 만델시단에 어떻게 생각하냐 몇 가지 물었어요. 그 전화를 답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통화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만델시단 체포에 대한 문단 여론을 또 질의하고 이걸 이제 전화로 한 겁니다. 그 후 스탈린과 통화를 시도해
자기는 이제, 스탈린하고 통화한 문학인, 그 빨리 아는 거죠. 소련에서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스탈린 전화하니까, 아무리 해도 통화도 못해. 안 돼. 편지도 받지만 답장도 없고, 감시만 짜들하고. 그런데 안 건드려요. 아까 얘기했죠. 한 번도 불러가지고 조사하거나, 뭐, 구속하거나, 재판받거나 한 번도 없습니다. 파슬라. 의외로. 참 뜻밖이죠. 근데 왜 그러냐? 이래요. 스탈린이 그래 선언한 겁니다. 두나 건드리지 마라. 이 구름 속에 사는 인간들, 크라우드웰, 구름 속에 사는 인간들 건드리지도 마. 가만 놔둬라. 말하자면 스탈린 같은 그런 현실주의자가 볼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실학하고 스탈린도 문학을 많이 알거든요. 그럼 가짜는 거죠. 뭐 부식인 뭐 다 전문가입니다. 그 스탈린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고 놔둬라. 그 뜻입니다. 불온 하나 용인하는 겁니다. 스탈린의 전기작가, 전기작가에 의하면은, 전기작가 몬테피오레, 여기 의하면은, 이 보스, 이게 스탈린, 이 보스는, 만델슈탐도 파스르나크, 불가코프, 이게 전부 다 이제 모더니스트파입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어긋난, 반대하는 그런 파들이거든. 다 알아. 보스도 너무나 잘 알아, 스탈린. 잘 알고, 또 이 사람들이 천재라는 것도 알아. 진이었어요. 천재다. 그러나 그 작품들, 이거는 독자들한테 그 정의적으로 나쁘니까 좀 읽지 말게 만들어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스탈린이. 불가코프와 파스르나크는 공개적으로 한 번도 스탈린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랬고 한 번도 이 사람들도 체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비스카야에 의하면은 스탈린과 파스르나크 사이에는 믿지 못할 인크레디블, 믿을 수 없는 침묵의 전쟁, 침묵의 싸움이 있었다. 어쨌거나 스탈린도 너무나 잘 알아, 파스르나크 성향. 그거 안 건드렸다. 놔뒀다는. 자, 제2차 세계대전 납니다. 시집 내고 실험적인 시에서 전통적인 문체로 돌아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때 이제 파스르나크가 이랬으니까 독자도 재밌겠다 딱 이제 정치로 돌아온 거죠. 2차 대전 하니까 파스르나크가 소방대를 지원해가지고 폭격받으면 활동하는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전투 지역에 군이 위험 가서 좋다. 그걸 맡다가 가요. 갔다가 오럴 전투에 대해서 쓰고자 전선 탐방했어요. 오럴은 어디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면은 내강이 아주 기억을 잘하는 모범생입니다. 상 받아야 돼요. 투르게네프의 고향, 투르게네프의 고향 오럴입니다. 오럴. 시집도 내고 그 다음에 파스르나크가 여기 지명을 기억하세요. 페레델키노 별장인 거예요. 전쟁 중에. 페레델키노 머릿속에 남겨두세요. 이게 어디냐? 의사 지바코를 상당량 집필한 곳이기도 하고 의사 지바코 무대가 바로 페레델키노 부근입니다. 페레델키노 부근이에요. 소설에도 페레델키노 나옵니다. 나중에 소설 이해할 때 나와요. 이 페레델키노입니다. 그게 다차가 러시아 별장이거든. 다차. 다차 콜로니 가는 건 다차 집단으로 그 이제 시골이니까 그 별장들이 쫙 있는 게 이제 콜로니라는 게 그 촌 그런 뜻입니다. 별장촌. 숲 속에 둘러싸인 모스크바에서 20km 떨어진 별장집에 그런 말이죠. 내가 이제 설명 잘못했다. 베레드키노가 소설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건 나중에 파스르나크가 살다가 여기서 죽은 장소입니다. 죽은 데입니다. 모스크바에서 남서쪽으로 20km. 여기 우리 가봤거든요. 사진 많이 나와요.
돌고코프 왕자와 사마린족 사유지였다가 옛날에는 왕정 시대에는 19세기에 철도가 통과되면서 국유화되었다가 베르델키노로 땅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고리키가 이 지역을 소련 작가연합에 넘겨줄 것을 제안했고 약 50km 목적 오두막이 독일 디자인으로 건설돼요. 초기 정착한 작가가 파스나크, 주콥스키, 뭐 이런저런 일리아 에렌부르크 유명한 작가, 레오노프 이것도 유명한 작가. 그래서 이제 고리키가 작가한테 넘겨달라 이 땅을. 그 플라트해 가지고 독일식 거주지를 지어 가지고 작가들에게 분양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술인 마을이에요. 파스나크는 아내 지나이다의 전 남편 노이하우스 가축자 그 아들 노이하우스도 여기서 살아요. 이게 파스나크 살았던 집입니다. 여기 살다가 여기서 죽어요. 이게 베르델키노거든. 그 의사집합공 무대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아까 조금 착각했는데 딴 데요. 여기입니다. 이 하우스. 여기도 가봤죠. 이 집 내부입니다. 지금 아주 잔인한 집 내부입니다. 집 내부. 파스나크 기념관은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전 러시아. 여기다. 그 가지고 있던 책 같은 그대로 다 놔뒀어요. 책상. 이것도 그대로 다 있고. 내부. 이 전부 우리가 찍은 거. 우리 러시아 문화기행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이거든. 그 이후에 이 베르델키노에는 예브스젠코나 뭐 여러 사람들이 살았고, 바벨은 여기서 피체대가 루비앙크 가서 사살된 작가가 있고, 갈레라는 작가는 첩보소설을 여기를 무대로 해서 썼고, 어쨌든 이게 유명한 거고, 파스나크 기념관이 88년에 기념관이 만들어졌다. 현재는 신흥 부자들은 노보 베르델키노, 신 베르델키노, 노보카는 뉴 신베르. 지금 가면요, 이 입구가 베르델키노 딱 가면은 완전히 그 모스크바 근교 도시 아파트촌, 어마어마한 아파트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안양 뭐 그런 거죠. 일산 그런 식이죠. 이게 파스나크 이 집에 살 때거든요. 살면서 바꿔하는 것도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자, 이때 이제 운명의 여인이 만납니다. 세 번째 여자. 그 자기 두 번째 아내하고 잘 살고 있다가 여자를 만나요. 이 여자는 뭐냐? 신세계 잡지의 편집실에서 올가를 만나. 올가와는 번역을 써서 주고받는 매일 전화해. 이 거리에서 이 거리에서 샤랄베기어 프레젠트 오브 디스스퀘어 이랬습니다. 이제 전화하는 방법입니다. 밑에 걸 먼저 보십시오. 그녀는, 이 올가는 아래층,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는 2층에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파스나크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이 거리에 전화번호 알려줄까? 자기가 이제 여기 살았거든. 올가가. 그럼 자기 집엔 전화가 없고, 밑에 집에 전화가 있어. 그러면은 전화를 하면은 그 밑에 집 사람이 물받이 있죠. 그 홈통, 물 홈통. 그 물받이가 2층에서 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1층 사람이 그 물받이를 땅땅땅땅 뛰들어. 그럼 2층에 있던 올가가 내려와서 파스나크하고 통화를 하는 겁니다. 어떨 때? 번역을 해요. 파스나크도 알게 된 계기도 파스나크도 번역을 하고 올가도 번역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번역하다가 뭐 모르면 서로 물어. 그만큼 올가가 번역에 실력이 있습니다. 올가와 미래입니다. 결혼한 파스나크가 올가 이빈스카야를 만났는데 그 홈mom이야. 노부인 미래에 근무하고 노부인 미래 엠플로이 고용대가 근무하고 렘브란트 퍼스로 이다 꼭 그 파스나크 할 때 그 총각 때 독일 유학 중에 이다라는 사랑한 여자가 있었다 그랬죠. 파스나크가 실현당했던. 그 여자를 닮았습니다. 올가가.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첫사랑 닮은 여자 보면 꼭 마음이 두근거려요. 근데 그게 닮지도 않아도 괜히 그냥 좋아하는 여자 보면 첫사랑 닮았다고 그래요. 남자들. 거짓말 잘해요. 그 이제 실 몇 권 주고 번역본도 주고 이래가지고 어쨌거나 둘이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파스나크는 아내를 떠나지도 않고 두 번째 아내 떠나지도 않고 익스트라 머리털 이건 겹치기 출연입니다. 익스트라 머리털이 한 거는 정식 결혼을 한 것만 엑스트라니까 뭡니까? 결혼한 밖에 그러니까 혼외 관계 혼외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 일생 동안에 유지합니다. 이게 올가거든. 여러분 봐요. 이 여자가 어떻게 라라그 모델이 돼요? 안 돼요. 아셨죠? 마지막 연인으로 라라그 모델이다. 그렇게도 다 말해요. 그만큼 사랑했다 그런 뜻이겠죠. 또 이제 그 아내가 아니고 애인이었다는 거. 그것도 라라도 그 닥터 지바고의 아내는 아니잖아요. 애인이지.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지망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파스나크는 두 번째 부인이 제일 이쁘고 똑똑하고 좋고 잘 살면 되는데 이 여자 생겨가지고 그냥 후반기를 막친 거죠. 독일 폴란드 귀족 후예고 고교 교사의 딸이고 모스크바로 이사 가서 모스크바 대학 졸업한 뒤에 여러 문학재 근무하며 파스나크를 흠모했다. 흠모한 거예요. 하다가 그 이제 파스나크 원고 주로 갔다가 또 번역하다가 번역 서로 잘한다니까 묻고 하다가 이런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 하다가 둘이 친구가 되어버려요. 근데 이 여자가 남편 복이 없어요. 시집가면 남편이 없어지고 죽어버려. 첫 결혼했거든. 3년 만에 목매 자살해. 딸이 하나 있어. 두 번째 결혼했는데 전사해버려요. 전쟁에 2차 대전 때. 아들이어도 하나 있어. 그럼 남매가 있는 거죠. 파스나크는 자식 때문에 이 여자가 이 시댁에서 어려운 점들을 사직해. 소문나가 다 알아. 아예 직장도 알고 문단도 다 알아. 저 파스나크 애인도 있고 마누라 두고 저 파스나크 애인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직장에서 곤란해. 사직하라 하는데 이 여자는 혼자 애 키워야 되거든. 그만둘 수 없어. 그냥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인이 된 뒤부터는 파스나크 비서 겸 번역의 공조장, 애인 1인 3역을 다 합니다. 올가. 타고를 번역할 때는 파스나크가 엄청 도와줍니다. 라빈드나 타고 인도시 번역할 때. 그 안에 마누라 경로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얼마나 화냈겠는가. 이거는 이제 번역할 때 주의점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해당이 안 돼요. 우리나라 국어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모든 그 서구 국제어에는 그 시의 그 액센트가 다 있거든요. 강약이. 우리나라 국어는 액센트가 없어요. 엄격히 말하면 우리나라 국어는, 우리나라 말은 장단은 있는데 액센트는 없어요. 일본도 액센트가 없어요. 장단만 있지. 그런 거거든. 근데 중국어만 해도 액센트가 있잖아요. 있거든, 중국어는. 근데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문화권은 중국 문화권인데 언어는 달라요. 근데 유럽은 근데 이 액센트와 그다음 모음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서면서 하는 모음운. 이건 뭐냐면은 특히 영시 여러분 보면은 꼭 뭐 이렇게 I 발음 나가면은 I, like. 예를 들면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출마했을 때 그 출마 구호가 뭐냐면은 I like Ike 이런 거예요. 그럼 I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들으면 그냥 I like Ike 딱 아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그게 시적으로 모음운을 맞춘 거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 둘이서 막 토론하는 겁니다. 그 책고 번역할 때도 또 이래야 된다. 이건 뭐 우리가 여러분 책고는 나도 알지도 못하고 어쨌거나 이런 상태였는데 1950년 우리나라는 6.25 날 때죠. 한국 전쟁이 7월 같은 우리나라 한국 전쟁 한참 할 때 이때 러시아에서 스탈린이 어컴프라스 하는 건 공포입니다.
공범. 주범이 아니고 공범. 스파이 공범으로 이 여자를 체포해요. 5년 전 받아요. 그때는 이미 파스넬크 아이를 임신 상태야. 지역 사는 동안에 유산이에요. 살인이 죽은 뒤에 석방당합니다. 이게 이제 해석을 그래 해요. 파스넬크를 나쁜 놈으로 보는데 그냥 파스넬크에 대한 겁으로 그랬다. 이렇게도 해석해요. 의사 집 앞에 오는 작가 대신 그녀가 교수예요. 50세에 이태리에서 출간이 되거든. 이게 이제, 이건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의사 집 앞에 이런 거 치면은 그 강의가 몇 개 떠 있는데 들어보면은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의사 지바코는 분명히 미 CIA 덕분에 노벨상 받은 겁니다. 미 CIA가 방공, 세계 방공, 왜냐하면 50년대 뭐 60년대 이때요. 사회주의가 너무 평평했거든. 러시아가 뭐 힘이 한참 셀 때란 말이에요. 50년대에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미 CIA가 사상전을 전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사상전을 전개해가지고 대학 교수, 지식인, 뭐 철학, 인문학, 뭐 역사 이런 거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세계 문화 자유회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 세계에 퍼뜨립니다. 우리나라도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도 들어가지고 문화 자유회의 혹은 문화 자유 아카데미. 자유 아카데미 붙는 거는 전부 CIA가 만든 거예요. 근데 CIA는 엉성하지 않거든요. 하도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몰랐어요. 세계 1급의 지성들이 그 당시 막 르노라는 1급의 철학자, 교수, 뭐 문인들이 다 거기 문화자유회의 회원이 돈이 미국 CIA가 다 됐는데 우리나라도 들어왔어요. 참 기가 막힌 CIA죠. 그런 식으로 하는 반면에 그 다음에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비판.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반소 소설가들을 막 유명하게 만드는 거. 소설 뭐 대먹지 않아도 소련 욕만 하면은 그냥 금방 번역해가지고 막 퍼뜨리고 이럽니다. 근데 거기에 생각해봐요. 의사집 밖으로는 발표도 안 돼 있거든. 소련에서는. 근데 그 원고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전적으로 이 여자 애인이다. 이 여자가 나서서 누가고 하느냐. 이사야 벌린. 올가가 이사야 벌린, 이사야 벌린은 이 아주 유명한 반마르크스주의 학자입니다. 철학적, 정치학자인데, 이사야 벌린. 이 사람을 통해서 밀반입해가지고 이태리에서, 그래, 이태리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이태리에서 제일 먼저 나온 뒤에 바로 온 세계로 번역되어 버립니다. 그럼 번역돼서 책이 나와서 그 이듬해 바로 노벨상 받거든. 노벨 문학상 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책이 나온 뒤에 금방 노벨상 받았어. 안 그래요? 스웨덴 하려면 그래 안 합니다. 적어도 오랫동안 명성을 쌓은 작가가 소설 여러 번 번역, 소설이나 시에서 여러 번 해외에 소개돼 가지고 널리 알려진 중에서 몇 년 동안 쭉 심사해야 되는데 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상 받아버렸어요. 전적으로 이제 미시아이가 만든 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자의 벌린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이 마르크스 그 생애와 지금 우리나라도 번역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그 마르크스주의 서적 번역을 제일 먼저 그 개방했어요. 전두환 정권은 이제 붙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 궁지에 몰리니까 학문의 자유가 있다 해가지고 그 마르크시즘 소개한 책, 마르크스 원전은 안 되고 소개한 책 번역 허가해 주겠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온 책이 이태리거든.
아주 못 썼어요. 내가 이거 보니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아주 못 쓴 책이에요. 근데 뭐, 그냥 구구절절히 말고서 욕만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 반공 철학의 1인자입니다. 이사회 권리. 이게 갖다 한 거예요. 이 의사지바꿈입니다. 반공 선전용으로 대적으로 소개했다. 내가 딱 밝혔죠. 이게 1957년에 출간됐죠. 이태리어로 소설지바꿈. 이거 얘기 안 했다 알죠? 그 지명입니다. 지명. 바리키노라는 게 나오는 바리키노 율리아트 이게 이제 그 라라하고 닥터 지박하고 그 혁명을 피해서 피랑 같은 데 아닙니까? 바리키노. 이게 좀 가명입니다. 가명. 라리사 라라 이름이거든. 이거는 브라이트 치어풀 그런 뜻이고. 코마롭스키 나쁜 놈 기억나죠? 이건 러시아 말을 하자면 모기처럼 나무 핏발을 먹는 놈 그런 뜻으로 이름이 코마롭스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빠샤 공산주의자 이름 나오죠? 빠샤 이거는 폴 성경에 나오는 바울 셀리코프 빠샤가 그 나라의 원래 약혼자가 빠샤잖아요. 그 혁명가 됐을 때 이름이 셀리코프거든. 이건 뭐냐면은 슈터 총 쏘는 사람. 그 왜? 잔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을 그래 합니다. 율리아티라는 지명은 가공의 지명이에요. 어딜 배경을 했냐? 페름을 배경을 했어요. 페름은 어디냐? 내가 지난 시간에 파스나크가 잠시 페름에 있었다. 1916년 1차 대전 때. 그 얘기 기억날 거예요. 화학공장에 파스나크 잠깐 있었습니다. 그 페름이라는 자기가 있었던 도시를 머릿속에 두고 도시 이름을 율리아틴이라고 가공을 하나 만든 거. 나도 처음에는 이제 기행 갈 때 이 율리아틴이 어딘가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찾아보니까 헛거야. 가공이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김승목이 무진기행, 무진이 가공이잖아요. 순천을 가공을 한 가명이거든. 그런 겁니다. 페름을 가공을 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파스나크. 말하자면 유대인 민족의식이 없다. 근데 자기는 그런 것 관계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58년에 영문 번역이 58년에 나왔거든. 8월에 영문 번역이 나와가지고 베스트셀러 됐거든. 10월에 노벨상 받게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파스나크는 수상 거부했죠. 만약 상 받으러 가면은 우리나라 못 들어온다. 가버리면 되거든. 근데 또 파스나크 또 매력이 뭐냐면은 그렇게 탄압받는데도 러시아를 안 떠나고 거기 살려고 그래. 왜?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독일 가서 오래전에 독일 가서 잘 살잖아요. 자기 가족들이 다. 근데 끝까지 안 가. 그리고 이제 1950 이때는 벌써 후르초프 시대거든요. 53년에 스탈린이 죽어요. 죽고 그때 그 뒤에는 이제 후르초프 시대인데 막 직접 소환도 보내고 이러는 그랬는데 안 돼. 작가회의는 러시아 작가회의는 비밀 재판 붙여가지고 제명 당국에 추앙시켜라 이런 작가는. 근데 안 가. 제발 난 러시아 살게 해달라. 상 받을 무렵의 상도 못 받았지. 돈도 못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만년 70세로 죽어. 70세. 번째 아들이 와가지고 숨지기 전에 똑배기. 번째 아들. 그래도 번째 아들밖에 없죠. 아들이라는 번째 아들. 그 이제 죽기 직전에 번째 아들에게 누가 제일 내 죽음에서 누가 제일 고통스러울까? 가장 글쎄 가장 아픈 게 누굴까? 바로 이 애의 엄마, 아들의 엄마, 처단해 합니까? 처단해. 아마 너 엄마가 그럴 것이다. 윌. 그리고 내가 그 여자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내 참 괴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죽어요. 그 마지막 유언이 이제 Don't forget to open the window tomorrow. 내일 저 창문 여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 임종을 거둔 바. 이게 필라델피아에 있는 바입니다. 요대로 있어요. 죽은 뒤에 올가는 또 체포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파스나크 원고를 몰래 빼돌렸다는 게 밝혀져요. 그리고 65년에 석방은 64년이 됩니다. 석방이 됩니다. 딸도 혼난 거죠. 딸은 누구 딸입니까? 바로 파스나크 딸이거든요. 영화된 게 65년, 여러분들이 65년 영화된 걸 봤죠. 나도 65년짜리 영화를 봤는데, 이게 파스나크 장례식입니다. 참 괜찮죠? 필라델피아에서. 아까 봤던 그 집이거든. 근데 그 집과 조금 떨어진 데 이 묘지가 있어요. 우리가 갔을 때 러시아가 얼마나 엉터리냐 에피소드가, 그 박물관 우리가 다 본 뒤에 묘지가 집 부근에 있다는데 묘지 좀 보자 가요. 그 박물관 관장이라는 사람이 묘지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속으로 이야 참 관료주의가 이래서 나쁘구나. 그 파르다크 박물관인데 당연히 묘지도 미리 오면 제일 먼저 조사해놓고 주변에 파르다크 관련되는 거 뭐 조사해야 되잖아요. 자기 맡은 거 공무원처럼 아무것도 그게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막 그 묘지 이름 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같이 갔어요. 박물관장 같이 가가지고 그 묘지지기한테 그 파르다크 묘지 찾아가기는 찾아보 이래 돼 있어. 그러니까 관장이 막 나중에 나보고 고맙다고 자기도 처음 와본다고. 영화입니다. 영화가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65년에 나온 게 다 우리가 본 거고, 지금 한국에 텔레비에 자주 가끔 나오는 것도 이제 다 이겁니다. 오마 샤리프하고, 또 여자 이름 뭐죠? 이게 그 본처고, 본처. 본마늘, 집 앞 의사 저거 본마늘하고, 요건 라라고. 이게 거기 갔었죠. 유리아틴 가서, 피랑 갔을 때 썰매 타고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라라입니다, 라라. 이 여자는 참 배역을 잘 골랐죠. 그래서 집 앞과 배역은 좀 안 맞아. 러시아 사람 같지가 않아. 이거는 딴 겁니다. 러시아판 역사지 말고. 러시아에서는요, 풀린 뒤에, 그,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뒤에, 텔레비 연속, 영화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2002년에 나온 영화 주인공. 이건 2005년에 나온 DVD 영화. 그러다가 1978년 올가와 딸 파리에서 회고록 출간한 도텔 너 하는 건 이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며느리겠죠. 며느리가 앞서 나간 편지 등을 반환 요구했지만 대법원에서는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일단 증거가 없고 못 받았고 그럼 다 없어진 겁니다. 올가가 암으로 그 애인 95년에 죽고 87년에 소비에트 작가 동맹이 발생한 그 사후 복권을 인가하고 30년 만에 러시아 내 출간을 허용합니다. 페르델키노의 기념관을 짓고 87년에 와서야 지었습니다. 얼마 안 되죠. 아들이 89년에 아들, 맏아들이죠. 예편이가 스톡홀름 가서 아버지 노벨상 메달 대신 받고 2007년에 타임지가 노벨문학상을 얻긴 미국과 영국 첩죠. 보건대로 활약상을 처음으로 공개한 정식으로. 물론 그 전에 소문은 다 났거든요. 뉴욕타임스는 이미 신문에 간간히 났는데 2007년에 타임지가 완전히 취재해가지고 특집을 내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뭐 공공연한 사실. 파스나크 노벨상은 CIA가 준 거다.
된 거죠. 러시아판 드라마. 뭐 보는 거, 보거나 말거나. 이제 이거는 올가가 얼마나 파스나게 중요한 그 세 여자, 두 아내까지 두고 올가가 제일 파스나게 중요한 연인이었다. 그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부시킨 would not be complete without 안나 캐런. 이거 안나 캐런은 부시킨입니다. 안나 캐런 여러분 부시킨 할 때, 쫓겨났을 때, 미하흐롭스코의 마을에 있었을 때 있죠. 자기 어머니 외갓집 있던 마을. 거기에 있을 때, 이웃집, 귀부인입니다. 귀부인의 안나 캐런 가는 귀부인이 유부녀인데, 노골적으로 아주 부시킨 좋아해가지고 열렬한 사랑을 했거든요. 그래, 이 여자 없으면은 부시킨은 컴플리트, 완성되지 못했다 하는 사실. 이건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시킨은 여자 하나뿐이 아니라 너무나 많아요. 예선이라는 시인에게는 이사도라, 무용가 이사도라 알지요? 세계적인 무용가. 그 이사도라 덩컨이 러시아 시인 예세닌의 아내였습니다. 둘이 정식 결혼해서 오래 살아요. 이사도라 덩컨. 여러분, 이사도라 덩컨만 알지만, 이 남편이 한때 러시아 유명한 서정시인, 예세닌 씨 참 서정이고 좋아요. 둘이 살다 나중에는 이혼을 했는데. 근데 파스나케께는 올가가 없으면은 애인이죠. 마누라가 아니고. 두 마누라 얼마나 화나겠어. 두 마누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올가만 이름 나와가지고. 미국 정보부 앞잡이지. 내가 볼 때는 정보부 앞잡이거든. 간첩이야. 역할은 미국 간첩이죠. 이건 이제 미국 사람이 볼 때는 이런 말한다. 내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오히려 부인들이, 특히 난 둘째 부인이 참 좋았다고 봐요. 파스나크.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거의 1년 가까이 했던 러시아 기행을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미국 역사와 문학으로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